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 무리의 고무보트가 소리 없이 상륙한다. 그리고 멀리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선 하나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제 적진에 침투하면 더 이상 후퇴하거나 되돌아올 길이 없다. 그래서 강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군대, 해병대. 이것은 바로 그들의 가상 침투 훈련이다. 하늘과 바다를 넘나드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없이 말한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었다면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지만 강한 군대, 해병대. 한국 해병대의 신화와 긍지는 과연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 전시의 해병대의 주된 임무는 바다에서 육지로 나아가는 상륙작전. 해안에 상륙한 다음 맨 먼저 적지로 뛰어들어 육해공 아군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의 실책은 곧 전투의 실패. 이러한 임무에서 가장 필수적인 훈련은 해안 침투 훈련이다.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적진에 소리 없이 침투해야만 하는데, 이처럼 누구보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군대, 해병대. 이 해병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다는 훈련이 바로 수색대 훈련이다. 4주 동안 계속되는 훈련에서 3주째가 되면 소위 지옥주 훈련이라는 것이 실시된다. 일주일 내내 단 한숨도 자지 않고 강행군을 한 병사들. 이쯤 되면 이들에게 가장 커다란 적은 잠이다. 최악의 상황 아래서 전쟁이란 가상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날이 저물도록 계속된다. 이제 교육은 야간 침투 훈련으로 이어지는데, 하지만 전쟁에 밤낮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실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진행되는 교육. 야, 뭐 안 들어? 뭐 부러져, 새끼야? 그만! 목이 쉬고 입술이 부르터도 이들은 쉴 새 없이 전진해야 한다. 적진의 총탄을 선봉에서 막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해병대의 임무이자 운명이기 때문이다. 잡았다! 잡았다! 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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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못 잔 지 며칠째이다. 밀려오는 졸음, 고통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전쟁에 휴식이란 없는 것. 이들이 무너지면 그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습할지 모르는 적에 대비해 훈련은 한시도 쉬지 않고 진행된다. 그야말로 악으로 버텨내는 순간순간. 우리 해병대 병사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자기가 원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 병사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하는 병사들이 해병대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은 해병대 가면 고생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원을 합니다. 해병대의 강한 훈련은 물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전하게 물에 뛰어드는 기술은 해병대가 지녀야 할 기본기 중에 하나. 잡아! 낭심 잡아! 적진에 뛰어들면 언제 어디서 물에 뛰어드는 상황에 부닥칠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
아직 단련되지 못한 병사들에게 물은 커다란 적이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병사들은 기필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앉아! 일어서! 이거 못 돌아가지고 그걸 좀 알았어? 교관이 교육생을 호되게 다그치는 것은 바른 자세가 그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잡아! 하고! 140kg 된다. 장경제. 다시 보고! 140kg 된다. 장경제. 야! 137번! 손을 왜 눌러? 또다시 실패. 병사들은 해병으로서의 완전한 자세를 갖출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또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군사훈련을 받는 데는 지상에서의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몸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선 유격 체조를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교육 중에 받는 기합은 정신력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수단.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기 위해 병사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기합을 받는다. 계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실시되는 이 훈련. 발 11자로 만들고 버텨. 그렇다. 버티고 또 버텨내야만 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들은 강한 용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50년을 이어온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 그 이름 앞에 붙은 최강이란 말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1950년 8월) 한국군 최초로 단독 상륙작전을 수행, 통영을 점령하던 인민군 1개 대대를 격퇴하고 한국을 위기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훈련 아래 탄생된 신화다. 귀신 잡는 해병의 시초는 이처럼 강인한 해병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처럼 해병 장병들은 전우회가 각별하기로 유명하다. 훈련 과정이 힘들고 군기가 센 만큼 서로에 대한 강한 동지의식으로 뭉쳐지는 것이다. 뭐하는데? 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선 이 같은 동료에도 다른 말이 된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철저한 경쟁의식. 각 조별 선착순 경쟁이 이들을 따라다닌다. 전쟁에 2등이란 없는 법. 모든 훈련 상황에선 다른 조의 동료들이 가상의 적이 되는 것이다. 달콤한 식사 시간. 그런데 장병들의 표정이 왠지 심상치가 않다. 알고 보니 이게 웬일인가? 식판도 없이 노위의 배식을 받는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은커녕 그 무거운 고무보트를 이고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먹는다. 바로 이것이 꼴등을 한 조의 운명. 그래도 먹는 것과 자는 것만큼 젊은 장병들에게 절실한 것이 또 있던가. 사나이 체면은 비록 말이 아니지만 동료들과 여담을 나누며 같은 처지를 위로한다. 그렇다면 다음 조는 또 어떤가? 식판과 수저가 없기는 마찬가지. 그래도 방금 전보다 상황이 낫다. 고된 훈련 끝에 이처럼 편안히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딘가. 꼴찌를 한 조보단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다. 다음은 2등.
훨씬 인간적인 대접이다. 1등을 하지 못한 아픔은 손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별 수 있으랴 다음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적진을 돌파하려면 어느 곳을 지나야 할지 모른다. 더구나 생사가 걸리는 전시의 극한 상황에선 어떤 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회복 준비, 엎드려. 지금 이들 앞에 놓인 것은 더러움이란 가상의 적. 사람으로 태어나 이처럼 역겨운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동작 그만. 이것 봐, 안 되나? 여러분들 시공창을 왜 긴다 생각하나? 여러분들은 비록 특수기를 받고 있는 몸이지만은 시공창을 이고 똥통을 기는 이유는 여러분들 특수임무가 떨어지면은 똥통만 눈에 있겠나? 시공창만 눈에 있겠나? 아무 곳이나 다 침투해서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 몸속에 익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침투하다 보면 이보다 더 더럽고 그렇다. 더 터졌고 깨끗한 곳만 골라 적진에 떨어질 수는 없는데, 무적의 군대 해병대의 명예는 가장 누추하고 가장 열악한 것을 이기는 데서부터 시작돼 왔다. 이제 병사들은 어쩌면 자기 안에 두고 있을지도 모를 허상과 자만심을 한꺼풀 벗어던지며 진정한 용사로서의 자세를 배워나간다. 꿀맛 같은 5분의 휴식 시간. 인내의 극에 달한 병사들은 한없는 잠에 빠진다. 기대고 지탱한 동료의 팔과 다리가 이때만큼 편안한 잠자리로 느껴지는 적도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적진에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들어가서 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전투 기술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의지력 같은 것을 길러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인내력을 배양하고, 그다음 서로 협동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투 훈련, 선착순 게임, 그리고 그 더럽다는 시공창 넘기.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저수온 적응 훈련이다. 바닷속에 몸을 숨겨 몇 날 며칠을 잠복해야 한다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절을 가릴 수가 있겠는가. 그에 대비한 교육이 바로 저수온 적응 훈련. 전후의 체온이 이때만큼 반가울 때가 또 있을까. 얼어붙은 몸을 서로의 체온으로 녹이며 이들은 해병대만의 뜨거운 전호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몸으로 깨달아간다. 저수온 적응훈련 때 옆 전우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질 의식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그 동료를 감싸안고 몸에 자기의 체온을 그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동료에게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쓸 때, 아 진짜 해병대의 전우회란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느꼈습니다. 수색대 훈련의 마지막 관문은 담력 쌓기다. 귀신 잡는 해병답게 귀신을 잡으려면 한밤의 야산에서도 무서울 것 없는 담력이 필요하다. 목적지는 산봉우리 위. 마침내 훈련에 임박한 시간이 됐다. 몇 주에 걸친 강행군으로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 달할 때일수록 사람의 정신은 약해지기 쉽다. 정신력과 인내력. 강한 해병대의 신화를 만든 것은 이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하는 목적은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무덤을 파고도 들어가야 돼.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공포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부턴 잠에서 깨어 긴 장정을 나서야 한다. 좀 습도가 있어. 곳곳엔 병사들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들이 작동되고 있고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 이젠 정말 무서울 것이 없다. 무사히 귀신 잡는 해병대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짜빈동에서 월맹군 2개 연대의 야간 기습 공격을 격퇴하고 월남전 사상 최대 전과를 기록한 것도 해병대 청령부대 장병들이었다. 당시 청령부대의 병력은 겨우 200여 명. 10배가 넘는 적을 밤새워 격퇴한 이 전투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두고두고 전해져 내려왔다. 해병대는 바다에서 지상으로 상륙하는 임무를 띈 군대다. 그러기 위해선 육지의 모든 자연 조건에 통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훈련이 동계 사란지 훈련이다. 이처럼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동계 훈련에서 병사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초 체력 훈련이다. 열악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평상시보다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연마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병대 수색대 훈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공수훈련. 하늘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지상에서 완벽하게 동작을 익혀야 하는데 앞꿈치. 전화번호 안 해? 몸이 그니까 회전을 못하지. 이 상태에서 상위팀 하면 그냥 앞꿈치. 교육생은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올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훈련의 미숙은 곧바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앞꿈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봐. 잘 준비. 알겠습니다. 뛰어. 잘 준비. 앞꿈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자, 준비. 알겠습니다. 이처럼 해병대의 교육에서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앞꿈치. 엉덩이 뒤에도 안 밀어. 뒤로 끝까지 빼는 거 봐. 너 지금 어떤 줄 아나? 준비하지. 앞꿈치 하면. 교관은 시종일관 교육생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교육생은 진지한 자세로 교관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상체 틀어도 안 틀어도. 선기합니다. 기능군요. 하나, 둘, 하나. 이러한 해병대 수색대 훈련에선 훈련에 참가한 이상 전직 지휘관이라 해도 일반 사병과 함께 똑같이 교육을 받는다. 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지상훈련을 많이 받아도 실제로 낙하산을 메고 헬기에 오르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낙하산 하나의 생명을 의지하고 무사히 지상에 도달하려면 지상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정확하고 침착하게 적용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무사히 끝냈을 때의 성취감은 크게 마련. 이 순간 철모에 넘치게 따라 마시는 막걸리는 해병 장병들의 의지와 자신감이 담긴 특별한 맛인 것이다. 한겨울의 혹한에서도 쉼없이 계속되는 훈련. 대한의 해병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강한 민첩성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전투의 선봉에 나설 수 있겠는가.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이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운명이다. 유사시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선 언제든지 바다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군대. 뿐인가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가리진 않는 군대. 육해공 3군의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도 그 위에 최강의 기질을 배양해내는 것이 이들 훈련의 목표다. 작지만 강한 군대. 해병대의 신화는 이처럼 철통 같은 훈련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훈련 같은 것도 이제 나름대로 또 자기 관리도 할 계기가 될 것 같고. 이왕 오는 거 좀 어려운 데 와서 정신 좀 차리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입니다. 군입대를 앞둔 신세대 청년 조영은 오늘 호출기에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삐삐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7월 7일 해병 입대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나마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항상 사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헷갈려 하면 안 돼. 처음엔 어쩌면 좀 버텨야만. 입대 인사차 찾아간 서클룸에서 선배는 군 생활에 대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같은 시간 입대를 앞둔 다른 대학생 김규호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입영 전 여행길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가볍기는 해도 근육에 염증이 있고 타박상을 입은 상태. 어머니는 물론 반대했다.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 결국 규훈의 고집대로 7월 7일 입대를 강행하고 만다. 같은 날 조영의 모습도 보이고 예나 지금이나 금쪽 같은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기만 한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을 떠나 입대를 하는 젊은이들. 지금 손주를 보내는 이 할머니는 몇십 년 전에도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냈으리라. 이들이 선택한 곳은 사서 고생이란 말을 듣는 해병대다. 귀하게 자란 요즘 신세대들이 해병대의 강한 군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해병대를 지원한 장정들은 사흘에 걸쳐 신체 검사를 받는다. 한 기수에 지원한 400여 명 중 10% 정도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돌려보내지는데 다행히 영과 규훈은 합격했다. 몇 시에 부르겠죠? 해병대한테 돼서 이제 열심히. 내과에 아침에 가서 합격의 기쁨도 잠시. 입소가 결정된 장정들은 훈련소에서 머리를 깎아준다. 지금이야말로 군인이 됐음을 실감하는 순간. 20회의 추억이 머릿결과 함께 밀려나가는 묘한 느낌이다. 집에 전화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연약하기만 한 햇병아리 훈련병. 신세대 해병 훈련병의 입소 첫날은 그렇게 시작됐다. 나 조용기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상관의 명령. 앞으로 6주에 걸쳐 실시되는 신병 교육.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의 훈련병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강한 남자,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한 출발인 것이다. 상기술을 받았을 때 처음에 그 느낌이란 거는 도화지를 새로 한 장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야. 거기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고 그리고 6주 후에 수료할 때 돼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지 수료하고서 실무 갈 때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이제 갓 입소한 병아리 훈련병들에겐 올바른 사격 자세를 익히는 훈련부터 시작된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순서인 것이다. 햇병아리 천연병들은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한데 교관은 한시도 가만두질 않고 얼차려를 준다. 그야말로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다. 전진. 좋아. 뒤로 모여. 빨리 안겨. 들어오지. 빨리 안겨. 빨리 안 가네. 안녕히 계세요. 하늘에서는 동정하게 명령하게 일체 행동하죠. 이제 어느 정도 사격술이 몸에 익어갈 무렵에서야 이들은 자신이 민간인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어렴풋이 실감할 수 있다. 이젠 제법 익숙해진 솜씨. 하지만 아직까진 빙산의 일각이다. 철조망 밑을 기고 진흙탕을 구르는 각계전투 훈련. 완벽한 자세가 나올 때까지 교관은 끊임없이 교육을 반복시킨다.
목표 지역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조심성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2개조하다가 3개조를 했지. 그렇지? 뭔데? 응용포복 앞으로! 응용포복 앞으로! 염려를 마찬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지. 군대! 응용포복 준비! 이제 이들은 해병대가 요구하는 해병 장병의 길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배워나간다. 그래도 강한 정신력을 다짐하며 잘 이겨나가는 규훈. 하지만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엔 어쩔 수 없다.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동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 힘듭니다. 어떻게 아파요? 온몸이 저리고 구토가 나려고 하고 어지럽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어제부터 그랬는데 어제는 참고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너 유고 매 그러면. 아닙니다. 사공 유고. 아닙니다. 훈련병들은 아무데나 쓰러져 잠을 잔다. 모기와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들의 고난잠을 깨우진 못한다. 하나같이 귀한 아들로 자랐을 훈련병들. 이제 그들은 거친 잠자리에도 익숙한 진짜 사나이가 되어간다. 하루 일정의 최종 과업인 순검 시간. 이 시간만큼 무서운 시간은 또 없다. 호랑이 같은 교관 앞에선 바늘 한 채 허점도 용서되지 않는 것이다. 명일에 전투 준비에 있어 만나는 하는 데 있어. 푸시업 50회 실시. 부샤 50회 실시! 누가? 분명 강창남 부샤 50회 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일어서. 분명 강창남 부샤 50회 실시하겠습니다! 푸시업 50회 실시. 부샤 50회 실시! 중간의 목적. 중간의 목적! 그날의 최종 가업으로서 병기... 목소리 봐! 중간의 목적! 그날의 최종 가업으로서 병기, 인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명예 전투 때... 푸시업 50회 실시. 교관 앞에만 서면 잘 알던 것도 왜 달아나 버리는지. 잔뜩 움츠린 훈련병들은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고 어떤 날은 중대 전체가 푸시업 세례를 받는 일도 있다. 잘 보겠습니다! 푸시업 실시. 그래도 재수가 좋았던 규훈과 영. 오늘만큼은 푸시업을 면했다.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다. 교관이 나가자 금세 아이처럼 돌변하는 훈련병들. 하지만 이들 앞에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취침에 던진 몇 시간 만에 불호령이 떨어졌다. 복장 전투복에 발광하고 군화 착용하고 신속하게 변화 들어가서 사열대 앞에 전투를 집중한다. 아직까지 안 되는 건 뭐야? 실수복 입고 앉아서 언제 가라 했나? 둘, 셋, 넷, 다섯. 그야말로 달밤의 체조가 따로 없다. 일곱, 하나, 신병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든 교육이라는 목봉 체조. 하지만 협동심을 기르는 데는 이만큼 좋은 게 없다. 되겠어! 영원한 해병! 손 마디가 있어. 알겠나? 알았어! 여기 들어 임마! 앞으로! 가!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 진짜 남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결심이다. 훈련 제3주차. 본격적인 해병 장병의 틀을 갖추는 교육이 실시된다. 그중 공수 낙하 훈련은 필수.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수직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상륙 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이처럼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훈련을 받는다. 또한 공포의 지옥 훈련이라 불리는 화생방 훈련. 대규모의 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개군의 유사시 공격을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다. 바쁜 훈련병 생활에 이력이 난 규훈. 집에선 손끝도 움직이지 않던 그가 이젠 맨손으로 청소를 한다. 좀 정신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더러운 거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치약 한 번에 이렇게 짜서 쓰더라도 그 아까운 걸 알고 항상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스스로 막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결국엔 교관님 말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낍니다. 늦은 밤, 이제 장병들은 일기를 쓰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하루의 일과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다. 한편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는 규훈.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으셔갖고 병원실에서 좀 주시고 이런저런 검사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입대하기 한 2달 전에도 수술하셔갖고 이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해병 154기인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해병의 신화를 쫓아 규훈은 해병대에 입대했다. 그 아버지의 가득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훈련 5주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훈련 6주차. 신병훈련의 마지막 관문인 완전무장 행군의 날이다. 영희가 규훈의 발에 청테이프를 감아준다. 이렇게 해두면 조금이나마 덜 부르트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30kg의 군장을 지고 40km라는 먼 거리를 행군해야 하는 천자봉 행군. 이것을 해내야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탈 자격이 있다. 훈련병들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체력과 인내력,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위한 먼 길을 시작한다. 잠시의 휴식 시간. 이젠 남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여유도 생기고, 하지만 행군 중에도 선착순은 있게 마련이다. 경쟁에서 뒤진 조는 여지없이 기합이 떨어지고, 기나긴 장정을 위해선 기합을 통한 정신력 무장이 필수다. 다음 10분간 쉬는 시간에도 똑바로 안 하면은 10분간 쉬는 없다, 알겠나? 다시 시작된 여정. 길은 점점 험해지고 있다. 장병들의 발걸음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쯤에서 쉬고 싶다. 하지만 쉬어가면서 하는 전쟁이 어디 있으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칫 느슨해질세라 발걸음을 부추기고 드디어 천자봉이 보인다. 저것을 가기 위해 선배들도 이처럼 땀을 흘렸을 것이다. 마침내 정상. 이제는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해병용사가 된 것이다. 해병대 신병교육의 꽃이자 마지막 훈련인 천자봉 행군이 끝났습니다. 정말 제가 자랑스럽고 동기들이 자랑스럽고 정말 해병대에 온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침내 얻었다.
해병대의 피와 정열을 상징하는 진홍색 바탕에 땀과 인내를 의미하는 황색 글씨의 명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은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해병 장병으로 다시 태어나 비로소 진짜 남자가 된 것이다. 더구나 오늘 수료식엔 귀한 손님들이 왔다. 해병대 1기생 선배들, 무적 해병, 최강 해병을 이룩한 산증인이다. 이제 그 빛나는 전통을 이 신세대 후배들이 나서 맥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승리의 자리를 물려준 적이 없는 군대. 전군 최초로 대통령으로부터 전장병 1계급 특진의 명예를 아는 군대.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선배들이 쌓아온 세계 최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가는 길이다. 훈련소를 떠날 채비를 하는 영. 정이 많은 영희는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복잡하다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끝내는 동기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영. 이제 동기생들은 각기 다른 부대로 출발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 떠날 것이지만 먼저 떠나는 이를 위해 다 같이 배웅 나왔다. 지난 6주, 훈련이 힘들고 군기가 센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로 두터워졌던 시간들. 그 지난 전례가 오늘의 해병 신화를 만든 요소인 것이다. 그 시간들을 어디 가면 또 만날 수 있으냐. 아마도 이들은 신병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생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훈련소, 지겨운 훈련소가 정말 그렇게까지 떠나기 아쉬울 줄은 정말 몰랐고, 지금은 그런 생각들은 지나간 과거니까 추억으로 잘 담겨두고 앞으로 실무 가서. 신병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역. 아들의 모습을 보려 마중을 나온 가족들이 있었다. 영희는 혹시나 자기 가족들이 오지 않았을까 은근히 기다렸지만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무사히 6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쳤다는 기쁨도 잠시. 이젠 새로 배치받은 부대에 적응하는 일이 먼저다. 같은 시간, 교호는 연평 부대로 떠나기 전 4박 5일의 특별 휴가를 받았다. 도서지방에 배정되면 앞으로 1년간 휴가를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해병대 사나이 김규호는 어떤 동작으로 등장하는 게 좋을까? 모두를 놀래키고 싶어 집에는 미리 전화도 하지 않았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뜸을 들이는 규훈. 기훈아, 아우 세상에, 누구니? 이게 왜? 어머니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게 말로 생기나? 여기 괜찮아? 누나는 달라진 동생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고 담담하게 무게를 잡던 교훈도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군화까지 갖춘 정복 차림으로 절을 올리는 규훈. 이렇게 해서 해병대 선배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직접 규훈의 군화를 벗겨주는 순간
아들을 낳아 해병대에 보내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 시각 영희는 부대 내 이발소에 가 있다. 처음 훈련소에 갓 입소했을 때처럼 신병들은 바짝 군기가 들어있는 상태. 이 시간을 계기로 영희는 이병 조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병 조영이 배치받은 곳은 일명 청령부대다. 1972년 월남전에서 개선 귀국한 뒤로 청령부대는 북녘 땅이 지척에 바라다 배는 서부전선의 방어를 맡고 있다. 잠시도 경계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곳. 중대본부에 도착한 영은 동기생들과 함께 전입 신고식을 한다. 천천히 스톱! 선배들에게서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개인 군장과 화기를 지급받고, 이 화기는 제대하는 날까지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이병 조영을 지켜줄 것이다. 병기번호 601 519 병기파선 개수 뭐? 영이 소속된 청령부대 상황실. 침투한 적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난 99년 9월 북한 측 침투 장면이 우리 군에 의해 포착된 후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서서히 날이 밝는 동안 고비에 놓였던 전선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고, 조영은 비로소 분단된 현실과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 이제 그는 조국과 부모 형제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진짜 남자, 진짜 사나이로서 말이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만 가지의 길. 그 길 중에서도 쉽고 편한 길보다 험난한 길을 택한 사람들. 365일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은 단단한 무쇠로 키워졌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훈련을 거쳐 강한 용사로 다시 태어났고, 그 위에 강건한 우리 역사가 세워진 것이다. 신화 50년. 돌이켜보면 그것은 건국 50년의 역사다. 해병대의 신화를 이어가는 이 땅의 젊은 정신이 계속되는 한 새 천년, 대장정의 미래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